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고. 네,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 저희 동창 중에 한 명이 이제 울산에서 CT 치과라고 굉장히 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야, 참, 얘가 통이 크구나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그 친구가 통이 큰 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다 통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 세미나실을 보니까 뭐 제가 있던 대학병원 세미나실보다 훨씬 더 좋은 세미나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그 좋은 데서 또 제가 만든 임플란트를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구가 사실은 저희 친척분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이 사세요. 저희가 원래 그 고향은 추풍령인데 그 대구에 지금도 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음의 고향 같은 데가 대구인데, 의외로 이제 올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울산이나 부산, 마산 이런 데서 제가 좀 세미나를 여러 번 했었는데, 대구는 제가 처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참 많이 기대도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조금 혹시 준비가 좀 미진할 수는 있겠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응답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임플란트의 그 효용성에 관한 저희가 이제 연구한 부분하고 제가 이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 간단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위잉 임플란트가 이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날개가 하나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를 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요 윙가이드 드릴을 쓰는 요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포인트죠.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요 첫 번째 눈금까지 나중에 이제 드릴을 하시면은 윙이 이제 0.5mm 정도 밑으로 딱 가라앉으면서 심기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본에 이제 걸치는 시스템으로 개발했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위드웰 임플란트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윙 가이드 드릴을 만들어서 보급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AO에서 LA에서 할 때 저희가 이제 3년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항저우에서 TTIS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학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준 교수님 아시죠? 경북대 나오신 거기하고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수들하고 일본, 중국 교수들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발표했고, 작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한 학회에서 제가 네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더 저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오스템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하드본에 하드본 드릴이 있고, 그 다음에 윙 임플란트를 쓰실 때는 윙 가이드 드릴이라는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3.5, 4.0, 4.5, 5.0에 대한 이런 가이드 드릴이 있어서 각각 이제 쓰시면 되고, 윙 임플란트를 쓰지 않으실 때는 그냥 요까지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윙 임플란트를 쓰실 때는 요 윙 가이드 드릴을 1mm를 하시면은 이제 0.5mm 이렇게 잠기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를 쓰실 수도 있고 윙 임플란트를 쓰실 수도 있게 이렇게 이제 듀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윙 가이드 드릴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쓰셨다 그러니까 요거 뭐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이렇게 0.5m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시팅하게 되고, 고정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임플란트가 고정이 될 수 있고 위에 그 날개 부분에서도 이제 고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날개를 생각한 거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개가 있으면은 이 골 형성이나 골 흡수 정도의 그 변화를 주지 않을까, 또 응력의 변화를 줘서 그 당시 이제 그 크리스탈 볼이 로스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클루전 포스가 거기에 이제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올 때라 그런 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날개를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구 배경으로 쭉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구 디자인을 이제 변경하는 게 이제 골 형성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폭경에 영향을 줘서 골 흡수량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부착 능력을 도와주는 이런 그 네 가지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워서 이거 잠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 한 1mm 정도를 더 이제 길게 이제 날개를 만들어서 요 일반형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 요소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30N, 35N, 40N, 45N의 힘을 가지고 각각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 요소 분석을 위한 그 준비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W라는 건 이제 윙이고요. 윙 타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유한 요소 분석을 해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힘을 주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그 몇 가지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윗부분에 이제 힘을 주면은 이제 임플란트 그 안쪽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그런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 가해지는 힘의 양의 차이가 일반형하고 그 다음에 윙이 있을 때하고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로고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클수록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윙이 있을 때 확실히 감소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30N에 대한 거고 35, 40, 45N 이제 동일하게 그런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소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얘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힘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은 그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힘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가해졌을 때 분자들이 흩어지는 힘들이 생기는데 그 힘이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의해서 힘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이 바디 쪽에 가해지는 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합력이 가해져도 이 바디 쪽에 그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네로우 임플란트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로우 임플란트를 써도 구치부에서 프랙처가 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시멈 이건 이제 35N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N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텐소럴,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스트레스가 이제 응집되는 거죠. 맥시멈 스트레스 응집되는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각 힘에 대해서 개발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양호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키스트에 있는 그 박사한테 맡겼어 이제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그 분석을 저한테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다. 이거는 1mm 그 날개를 다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자기가 상상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나 특허 관심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 연구로 끝나겠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거의 뭐 욕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특허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 끝나고 그러면은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겨서 과연 그러면 이게 보온 형성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느냐 그것도 좀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토끼 티비아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위로 3mm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mm 덜 심은 거죠. 노출되게 심어 놓고 과연 여기서 본이 얼마만큼 자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좀 저희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날개가 없는 그 일반형 임플란트에서는 뭐 거의 미미하게 본이 잘 올라오는데 날개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이 이렇게 밑으로 타고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동물 실험입니다. 이게 임상에서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그 날개가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그 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이건 이제 고배율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본이 얼마나 이제 차올랐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도표고, 요거는 이제 리무버블 토크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갖고 조금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mm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실 1mm라는 건 임상에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1mm면 뭐 잇몸 다 뚫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은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0.1mm, 0.3, 0.5, 0.7, 1mm 이렇게 이 5개의 날개 크기를 이제 나눠가지고 일반 그 날개가 없는 그 시스템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주변 보온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항상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뭐 수직으로 딱 심는 경우는 좀 오히려 드물잖아요. 그래서 한 10도 정도 기울여서 심는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뭐 요거를 수직 힘으로 본다면 요거는 뭐 코사인 10도, 요거는 뭐 사인 1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힘을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주변 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유한 요소 분석을 했고 1mm, 0.7, 0.5, 0.3, 0.1, 1mm, 아니 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가지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그 힘의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티칼 본하고 캔슬로스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쭉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이런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스트레스가 이제 본에 가해지는 정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게 힘을 가해졌을 때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그 힘 정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이 본에서 침하되는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그 저희가 이제 궁금한 이게 힘을 주면은 과연 옆에 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마나 옆으로 가는 힘이 생기는지, 뭐 실제로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날개가 전혀 없는 거하고 1mm하고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었고, 0.5mm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런 크기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날개가 전혀 없는 거하고 1mm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옆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양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졌을 때 주변 보온이 얼마나 침하가 되는지, 주변 보온에 침하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봤는데 날개가 전혀 없는 거하고 0.1mm가 있는 거하고 이 수직적인 치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0.1mm의 차이를 가지고도 수직적인 치마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저 사이너스 같은 데 쓰면 굉장히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분석했던 거하고 요 두 번째 분석했던 거하고를 보면서 이제 임플란트 위에 얹어지는 윙의 사이즈를 1mm는 너무 커서 안 되고 0.1mm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한 0.35mm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레터럴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버티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임상에 사용할 때 크게 이제 부담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날개 길이를 0.35로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젠 뭐 결과는 거의 이게 예측된 결과긴 한데 저희가 이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더 넓게 판 거죠. 넓게 파고 심어 놓고 본 그래프트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묻어 놓은 거죠. 묻어 놓고 과연 여기서 본이 얼마나 차오르겠느냐, 그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각 1mm 정도를 더 넓게 판 거예요. 임플란트를 정상적으로 드릴을 하고 트래핀 바로 1mm 더 파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조직표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날개가 없는 임플란트하고 날개가 있는 임플란트하고 이제 본 형성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발치고 즉시 임플란트 할 때 굉장히 응용이 가능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무버블 토크, 뭐 골량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뭐 이런 너무나 예측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형 임플란트가 표준 임플란트에 비해서 힘의 분산 능력이 좋고 날개 하방에 있는 연조직 침투를 막아서 골 조직 형성을 도와주고 임플란트와 치졸골 간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한 끝에 작년 말부터 이제 이런 임플란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윙 가이드 드릴하고 또 하드건 드릴하고를 추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오스템 시스템들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그냥 이 앞쪽에 쓰시는 드릴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윙을 쓰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5.0도 잘 안 쓰게 돼요. 사실은 5.0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6.0 시스템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6.0 시스템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퀀싱이 이렇게 뭐 시퀀싱이야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윙 임플란트의
장점은 이 네로우 리지에서 사용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총과 제가 이거를 만들고 5년 동안 홍보를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도 없는 임플란트 홍보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한 서너 명만 이거 쓰면서 데이터를 조금 모았고 한 5년 정도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AO에다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올 초에 이제 저희 동기한테 처음으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샘플을 몇 개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거 네로우 임플란트를 좀 몇 개 줬어요. 그랬더니 써보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좋은 거 소개시켜줘서 고맙다.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로우 리지에서 네로우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치후 즉시할 때 이게 날개가 있어서 발치와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니까 어떨 때는 뭐 GBR 안 해도 그냥 딱 맞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만 하게 되고 굉장히 수술이 빨라져요. 빨라지고 편해지고 제가 편하면 환자도 편해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이너스에 있어서도 이제 뭐 워낙 수술 잘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밀려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거는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허당에다가 심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커버가 된 날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고 제일 걱정됐던 게 사실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하고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시덱스에다가 한번 포스터를 발표했더니 어떤 분이 이게 지나가면서 딱 그거 보더니 야 이거 뭐 아네어로빅 환경 생기는 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거 날개를 만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순간 울컥해가지고 아이 선생님 아네어로빅 환경이 뭔지 알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냥 언젠가 할 뻔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사실 뭐 우리가 진지발 크레비스에 뭐 에어로빅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분이 좀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울컥했는데 사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좀 걱정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테스트도 제가 좀 했는데 그 테스트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뭐 하여튼 그만두게 어떤 사정이 생기고 또 집사람 건강 때문에 양평으로 좀 옮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는 이제 임상 테스트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처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테스트부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테스트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임상적으로 제가 5년 동안 이걸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썼던 임플란트 중에서 제일 5년 동안 쓰면서 환자 뒤탈이 없더라고요. 메인테인 할 때 너무 좀 편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4가지를 장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로우 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 크리스탈 본 레벨 체인지가 네로우 임플란트에서 현저하게 적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2개월을 봤더니 스몰러 크리스탈 본 레벨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처음 접할 때 노벨 바이오케어의 익스터널 타입 스탠다드가 3.75mm거든요. 그 스탠다드 임플란트를 노벨 바이오케어에서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예후가 좋은 게 스탠다드 3.75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것도 이제 코팅도 안 된 머신드 서페이스인데 왜 그러나를 봤는데 그게 지금으로 인터널 타입으로 보면 네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히 크리스탈 본 체인지가 적은 거다. 근데 이제 프랙처에 대한 저항성이 25%가 감소한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니 임플란트를 쓰면서 요거는 이제 2018년까지 테스트한 겁니다. 447 케이스 중에서 332개가 구치부에 생겼습니다. 물론 소고치까지 포함이죠.
근데 지금까지 5년까지 쓰면서 그 한 사람이 이제 너무 이게 전치로 막 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번 부위에 상악 4번 부위에 하나 프랙처된 거 빼놓고는 프랙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20개가 여기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걸 조금 좀 제가 초기에 그 수술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무지막지하게 좀 안 좋은 본에 심었던 그런 케이스에서 조금 실패 일어난 것 빼놓고는 특별하게 그 이게 뭐 실패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임플란트를 썼을 때 항상 보면은 이제 본 레벨 체인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와이드 임플란트를 또 더군다나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이제 본 체인지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그 현상들이 와이드 임플란트에서 많이 생기는 거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악 그 대구치고 7번 부위가 본 로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보면은 여기서 본 로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또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와이드를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런 그 본 로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하악 대구치 부위가 의외로 본이 얇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GBR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와이드 임플란트를 그냥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본 로스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결국은 이거 빼고 나중에 윙 임플란트를 제가 대신해서 이제 심어준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리퍼된 분인데, 그 와이드 앤드 숏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는데, 이 사진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 다 이게 막 염증이 막 생기고 막 다 본이 녹아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보니까 본이 녹으면은 그 사이에 또 치석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에까지 이렇게 그 칼코스가 자라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빼고 윙 임플란트로 대체해줘가지고 지금 한 4년째 팔로우하고 있는데 뭐 염증도 없이 잘 팔로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얇은 케이스에서 너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이런 걸로 이제 좀 트리밍을 하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요 폭이 한 5mm가 채 안 되는 폭이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여기는 이제 디펙트가 있는 부분, 여기 요 부분, 염증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따로 조금 GBR을 조금 간단하게 해서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임플란트를 심고 2018년 이때 이제 12월 30일 날 진단하고 1월 달에 심어놓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이런데 이제 오히려 본들이 또 이제 그 상당히 오스인테그레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그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데 이제 그 GBR 안 하고 그냥 그 네로를 심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이 경우도 이제 그 3번하고 4번 사이에 그 소고치 부위인데,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심해가지고 이제 본로스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뭐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본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네로 임플란트를 심고 약간 디펙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본을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윙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BR을 저런데 해놓고 나면 이제 본이 이제 슬로핑되고 이제 그 바깥쪽 본이 좀 녹는 거 이런 게 사실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어떤 닫혀진 상자 내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본 하우징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은 훨씬 그래프트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프트 하면서도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후도 본들이 이제 딴 데 도망 안 가고 그 안에서 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도와주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 보니까 이제 이미디트 로팅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거보다 한 1년 정도를 더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아까 이제 2018년까지인데 2019년까지 저희가 한번 쭉 저희 그 자료를 가지고 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평에 있는 그 치과에서 이 식립 연령은 이제 22살부터 94세까지 94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상하게 90세 넘는 분들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90세 넘으신 분은 이거 사실은 이제 고향이 대구 분이세요. 저희 친척분인데 근데 틀니를 오래 썼는데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몇 년을 더 쓰더라도 하여튼 임플란트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해드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뭐 예후가 다 좋으세요.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총 환자 수가 이렇고 총 임플란트 이제 이때까지 이제 그 1,500개인데 뭐 아까 여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는 뭐 한 달에 막 몇백 개 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통계로서는 조금 좀 낯간지럽긴 한데 하여튼 뭐 제가 심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식립된 네로 임플란트 개수가 759개입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을 제가 네로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오히려 8mm, 10mm가 거의 한 60% 정도를 심었습니다. 네로라고 해서 긴 거 심은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도 이제 본에 맞게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 전치부가 의외로 적어요. 그리고 상악 대구치하고 하악 대구치가 의외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악 대구치에 230개를 심었고 소구치 대구치까지 다 합치면은 전체에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AO 가서 3년 데이터 발표할 때 오스템 무슨 부장인지 모르겠어요. 키 크고 서울 지역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로 임플란트 구치부에 심은 거 발표한다 그랬더니 몇 개나 심었는데 발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10개나 심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심었는데 그랬더니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요 통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구치부에 이제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페일러가 일어난 게 토탈 제가 이제 요 중에서 67개인데 67개 중에서 네로우가 31개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50%가 안 넘죠. 네로우 사이즈라고 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레귤러 사이즈나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데는 이제 본이 안 좋은데 제가 심었는데 안 돼가지고 또 심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일어난 거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로케이션별로는. 부하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부하 시기에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바이오로전이라고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임플란트 시스템이 그래서 스퀘어 스레드 해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나사에서 쓰는 시스템이고 그래가지고 칼미시라는 분이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강외과 했던 분 중에서 이 시스템 안 써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서 전부 본로스가 많이 일어나고 희한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이 본을 너무 많이 깎아놓은 거예요. 스퀘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와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멀쩡한데 자꾸 퍼스가 생겨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게 스레드가 여기 밑에까지 다 이게 녹아 있어요. 스레드가 다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 환자도 아주 와이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사진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여기 보면 다 시커멓게 이렇게 비쳐버려요. 환자가 염증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런 경우들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사이즈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만일 네로우 사이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네로우 사이즈가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바이콘 타입을 심었는데 요거 심으신 분이 이쪽은 문이 얇아서 못 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는 제가 이제 그 시스템을 쓰진 않을 때이기 때문에 GBR을 했는데 GBR을 하려면은 또 그때 뭐 침본 한참 유행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본을 띄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블리딩 포인트 만들어가지고 본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바이오스나 뭐 하여튼 뭐 그 다른 어떤 합성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그 수술도 크고 하고 나면은 또 환자들이 막 붓고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런 수술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저도 AO에다가 침본 그래프트 한 3년 내리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침본 그래프트가 뭐 레이무스보다 더 좋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침본 그래프트도 많이 발표하고 이온 GBR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로 임플란트 저거 쓰고 나서부터는 저렇게 큰 GBR을 해본 게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칼로 돼 있는 그런 그 본에서만 조금 하고 안 그러면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네로로 다 이렇게 심게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틀리 오래 썼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쉬운 줄 알았으면 진짜 갈 걸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하여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제가 그 7명이 이제 공동으로 제작하는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 손동수 교수님도 좀 쓰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GBR 파트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쓰면서 GBR을 너무 많이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본이면 지금 같으면 GBR 안 하고 좀 내로 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본이면 조금만 좀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은 사실 충분한 본이었는데 예. 그 당시는 뭐 저걸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임플란트해서 뭐 잘 쓰긴 하지만 그 GBR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술도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네로 임플란트가 이 위행 임플란트에는 그런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브릿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치아를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본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3.5짜리 이거를 이제 3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철까지 다 완성했는데 지금 뭐 이게 한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팔로우한 건데 지금 거의 뭐 염증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진지발 유지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프랙처를 걱정하냐면 지금까지 뭐 제가 해보면서 한 번도 저기서 프랙처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 후 즉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장점이 많은데 이제 일반 그 날개가 없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런데 보면은 이게 디펙트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GBR하고 뭐 이제 뭐 멤브레인도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것들도 사실 조금 걱정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려면 뭐 티타늄 메쉬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이 979 같은 데는 이제 디펙트가 더 크잖아요. 큰데 발치를 여러 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서 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데 요 윙 임플란트를 딱 쓰면은 요런 데는 그냥 아주 저스트 피팅이 딱 돼요. 그러니까 발치한 자리가 뭐 GBR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데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큰 데도 보니까 양쪽에 다 본이 있지 날개 밑에만 조금 본이만 잘 들어가면은 본이 잘 보호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굉장히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본만 조금 채워넣어도 되는 그러한 수술이 이제 좀 간편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날개가. 그래서 그 날개형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쓰면서 발치후 즉시할 때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GBR 양도 좀 줄어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펙트가 커도 하면은 거의 남질 않아요. 여기 이런 데는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만 조금 좀 하면 되는데 뭐 그냥 좀 찝찝하면 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와서 조금 그러면은 이제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요거 발치를 하고 이제 즉시 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특별히 주변을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디펙트가 커가지고 조금 요 디스탈 쪽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가지고 지별을 간단하게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그 디펙트가 이제 큰 케이스가 있잖아요. 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디펙트가 많이 남지만, 이거는 버컬 인구알 쪽 폭을 봐서는 더 이상 와이드한 걸 심을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와이드한 걸 심으면은 저기 주로 이제 그 버컬 쪽 본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그 본들이 이제 그 녹아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맞는 임플란트를 심고 요 날개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좀 채워넣는 거죠. 채워넣고 이렇게 슈처를 했습니다. 뭐 다리 특별히 뭐 멤브레인을 특별히 뭐 덮지도 않고 그냥 콜라 테이프 정도 하나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펙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2달, 12개월, 2개월, 3개월 조금 더 지났군요. 요거 보면은 본들이 굉장히 잘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까지 단단하게.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빼고 다시 제가 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펙트가 커졌죠. 그래도 이렇게 잘 돼가지고 환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치후 즉시인데, 이렇게 디펙트가 큰 경우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는 디펙트가 날개를 꽉 채워놓고 나면은 별로 디펙트가 많이 남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를 발치후 즉시할 때 버컬즈에서 좀 멀리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팔리탈 쪽으로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 디펙트가 항상 크게 남는데, 날개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 이제 디펙트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치를 빼고 나면 큰데, 이렇게 심고 나면은 있어도 작고, 또 있어도 위에 그 커버되는 요것 때문에 굉장히 그 GBR을 할 때 조금 이렇게 GBR하기 편해요. 이렇게 심고 나도 이게 본이 잘 흐트러지질 않아요. 잘 그 위치 포지셔닝이 잘 되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마음도 편하고, 하여튼 예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채워놓고 나면 딱 그 자리에 이렇게 잘 다져져요. 이렇게 뚜껑 덮는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슈처 해주고. 보통 이제 이런데 GBR 하고 나면 이게 베스티블도 막 좀 줄어들고, 뭐 나중에 그 환자들이 그 어티스트 진지가 없어가지고 좀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험악한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발치하고 이렇게 심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심었고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뭐 본도 다 이렇게 잘 위치돼 있고 오히려 여기 이 바깥쪽 라인들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치부에 그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폐류가 안 좋고 막 이가 흔들흔들하고 페인이 있는데 이 환자의 그 문제는 이제 대동맥 그 브라키얼 아치라고 그러죠. 대동맥 궁에 대한 어떤 그 수술을 받은 환자예요. 보통 판막 수술까지는 제가 경험해봤는데 대동맥 궁을 갖다가 이렇게 그뭐 라스레이션인지 하여튼 그 굉장히 험악한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절대로 뭘 끊으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도 뭐 보통 우리가 판막 수술 받은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쓰는 거예요. 그 혈전용해제부터 해가지고 뭐 다 쓰는데 그런데 이게 이분이 양평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또 이제 그 고환과를 하셔서 알지만 고환과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좀 무지막지한 도전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낼까 할까 하다가 에이 뭐 설마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런 환자는 뭐 수술 2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발차고 즉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뭐 그때 뭐 겁나서 수술 과정은 지금 찍지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해놓고 나서 환자가 한 3주인가 4주인가 계속 저한테 무징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행히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팔로우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쓰고 있고 3년 뒤에 팔로우했는데 아직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년 뒤에 체크했더니 폐류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있고 요거 이제 같은 애다 이렇게 요거는 요거 같은 애고 요거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도 그냥 관리도 잘 되고 뭐 블리딩도 안 되고 폐류도 깨끗하고 아주 환자가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발치후 즉시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험하니까 GBR도 했어야 되잖아요. 했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이렇게 본이 그 흡수가 돼 있다든지 그런 패턴이 안 보이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본이 잘 이렇게 포지셔닝 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케이스. 아마 이런 케이스를 할 때 이게 날개가 참 진짜 좋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네로우하고 발치후 즉시도 좋은데 이것도 이제 발치후 즉시인데 너무 이 사람이 그냥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방치를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또 쓰고 또 뭐 치료해서 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한계에 다다라서 뺐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치 다 하고 이 앞부분에 심고 이제 뒤에 하나 심었는데 앞부분에 심은 데는 보면 딱 이렇게 그냥 디펙트도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본 디펙트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이제 옆에 본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뭐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앞에는 로딩을 가하고 보이는 쪽이니까 뒤에는 좀 묻어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인데 뭐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이게 안 좋아요. 여기 리전도 좀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5천하고 2년 뒤에 팔로우 했는데도 지금 잘 이렇게 돼 있고 사진은 2년 뒤에 사진까지 바뀌었는데 지금 뭐 한 4년 뒤에 팔로우해도 또 잘 돼 있습니다. 거의 변화 없이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상악 전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오래 구치부 교합이 무너지면서 전치부가 막 이렇게 또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 보면은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본들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벅갈보니 거의 이제 야 이거 뭐 한
3, 4mm 정도 흡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또 팔로탈 쪽으로 잘 프랩해가지고 예, 임플란트를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아주 그리고 굉장히 그 편한 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채워놓고 이렇게 했더니 예, 굉장히 하여튼 그 예우 좋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펙트가 커 보여도 막상 이렇게 윙 타입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은 디펙트가 이렇게 작아 보여요. 디펙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윙 임플란트가 사이너스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을 제가 몇 케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때 저는 이제 거의 그 90% 레터럴 윈도우를 열고요. 한 7mm 가까이 될 때 그냥 한 1, 2mm 정도 올리는 것만 그냥 크리스탈로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니면은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맥스랄 투버러시티 쪽으로 약간 틸팅 시켜서 심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경험한 거죠. 이렇게 심어놨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쏙 빠져서 오는 케이스들. 또 요거는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잘 썼다고 그래요. 이게 뭐 환자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조금 아주 이상하다고 그래서 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더라. 이런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이 환자도 저희가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가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환자는 이제 제가 한 케이스인데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가 흔들린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플란트가 없어져서 이거 어디 갔어? 이게 보통 보철물이 없어지는 케이스는 봤어도 보철물 남아있는데 임플란트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이게 어디 갔어? 안에 들어갔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빼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때 마침 제가 나이형 임플란트 막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2015년에 심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한 5년 됐네요.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크리스탈 지금 뭐 요새 뭐 덴샤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터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 환자는 이제 일본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요 임플란트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심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그 빠져가지고 이제 그 치과에 갔더니 치과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케이스가 있나? 우리나라만 그 야관도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저한테 어떻게 소개가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본 두께가 한 3mm가 채 안 되고 사이너스는 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바로는 못 심겠고 이제 GBR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너스도 좀 하고 바깥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이제 GBR을 해놓고 2014년 이제 그때 테스트하러 온 거고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하고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왔네요.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번 오기가 힘드니까 왔을 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렸으면 좋은데 3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메인으로 쓰던 게 이제 프리마 제품이에요. 한 3년 이상 3, 4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마 제품들 많이 썼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프리마 제품을 이제
심는데 요거는 딱 고정이 되는데 요게 여기 심는 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 자꾸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보니까 보온 안으로 한 1.5mm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이 사람 일본 가서 이거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망신스러울 것 같아서 어떻게 잘 긁어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날개 있는 거 그때 요것도 이제 2014년 9월이니까 제가 2014년 9월부터 요 날개를 심기 시작해서 날개 심기 막 초창기 때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이걸 못 믿어가지고 사실은 요 프리마 제품을 쓰다가 이제 몇 케이스에서만 이게 그냥 누가 우리 친척인데 뭐 야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하나 심어주면 안 돼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심다가 이걸 이제 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날개가 있으면 더 밀려 들어가진 않겠지. 이거 심었더니 정말 밀려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몇 달 있다 다시 오세요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초를 해놓고 이때 해놓고 지금도 이제 가끔 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 체크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날개가 요 본에 이렇게 딱 이 색깔 서지를 할 때 사진이거든요. 딱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너스에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 저도 그때 이 효과를 조금 이제 처음 경험을 한 겁니다. 2014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너스 할 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제가 쓰는 거죠. 쓰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런 분들이 왔어요. 근데 덴청을 한 40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잔전본이 뭐 CT를 찍어도 CT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2mm 이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쪽은 좀 난데 이쪽은 웹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해달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다니던 치과에서 그냥 틀리 쓰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한 80이 좀 넘으셨는데 도저히 이제 틀리는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되겠지 어떻게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웹이 있는데 웹도 보통 이렇게 좀 올라가다 말았으면 좋은데 그냥 끝까지 막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수술하는데도 좀 애먹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오철하고 한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하악도 하시고 요것도 막 빼고 하자는 거야. 이거 왜 뺍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엔도 해가지고 쓰고 막 그렇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이 날개가 이렇게 딱 본을 서포팅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쓸 때도 굉장히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리치는 되게 얇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그 치질로 조금 톡톡톡 쳐가지고 그나마 요 폭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한 3mm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같이 했어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이너스를 오픈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뭐 본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상은 좀 이렇게 벌어지는데 쪼개지는 본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붙어 있겠나 싶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잘 오스인테그레이션이 잘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래도 작년에 이거 한 건데 보철해가지고 지금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케이스에서 이 날개가 많은 그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제가 알게 됐고요. 뭐 이거는 이제 페리오에 대한 건데 이거 뭐 이게 하도 이런 거 이게 자꾸 나와서 조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썼을 때 보면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본 체인지가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걸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테스트를 조금 이게 한 테스트 중에서 일부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엑셀 가지고 이제 이런 본 체인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일반형 임플란트의 패턴하고 이 날개가 있을 때 날개 주변에서 일어나는 패턴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패턴들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세컨 서저리를 요즘 잘 안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끔 하다 보면 이렇게 일반 임플란트하고 날개 임플란트하고는 이렇게 본에 대한 그런 릴레이션이 조금씩 좀 다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본 로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1년 동안 본 건데, 보면은 이게 엑스레이상에서는 멀쩡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버컬 쪽으로 이렇게 본 로스가 일어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아마 이제 본 로스가 일어나는 게 뭐 이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펙션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날개 임플란트에서 본 로스가 적게 일어나는 거는 글쎄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학술적으로 아직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프로빙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무래도 이 바이올로지컬 미드스가 날개가 있을 때 조금 더 이게 넓어지는 것도, 아까 이제 뭐 그 밑에서 본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지만, 이 인펙션에 조금 강한 그 경향을 보이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또 간혹 여기 세면 잔존이 남아 있어도 이게 이제 영향력이 좀 적게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개인적인,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형 임플란트를 이제 묻어놓고 세컨 서저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커넥티브 티슈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컨 서저리 할 때 보는 커넥티브 티슈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떨 때는 잘 안 돼가지고 칼로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크한 진지바가 생긴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조금 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좀 다른 반응이 일어나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컨 서저리 할 때 보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통 다 이렇게 힐링 꽂아놓고 이렇게 세컨 서저리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날개가 없는 패턴들은 이렇게 좀 임플란트 주변에 우리가 세컨 서저리 할 때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싹 긁어보면은 이런 갭들이 나오잖아요. 그 갭들이 나오는데, 날개형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 일반형 임플란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수술한 환자인데, 팔로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치밀하게 자라 올라가면 이런 패턴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구치부에 네로우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쭉 몇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봐도 이게 상당히 폐료가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컨 서저리 할 때도 보면 이렇게 그 임플란트하고 본 사이에 아까 보는 그런 갭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듯한 그런 패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3년 정도 팔로우하는 환자인데, 3년인가 가만있어가 저쪽에 컨디션이니까 한 4년이 좀 넘었네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패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임플란트 한 부분인데 보면은 폐료가 굉장히 깨끗해요. 폐료가 굉장히 아주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테인 하는데 너무 좋아요. 2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이 환자는 이제 그 아멜로블라스토마인데 그 20살 청년이라서 이 아멜로블라스토마는 잘 아시지만 이게 자르는 게 치료 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바이옵시를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시스트면 안 잘라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이옵시 했더니 아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얘기했더니 보호자도 뭐 그냥 거의 까무러치려고 그러고 젊은 애가 이걸 잘라서 어떡하겠냐 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한번 제가 문헌인가 어디 학회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가지고 그럼 마스피알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본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조금만 좀 이렇게 큐렛을 해내가지고 이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이게 201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12월이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끌어온 환자죠.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고 굳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이 이게 충분한 볼륨이 나올 수는 없죠. 이게 간신히 이제 볼륨이 나오는 거라 그 네로우에 8mm짜리를 심어가지고 요때 심은 거죠. 그러니까 2014년 12월 요때 심었는데 요때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팔로우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안정되게 구치부에 싱글로 보통 7번이 풀머치가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제일 많이 생기고 교합도 까다롭고 막 힘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아주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윙이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GBR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임플란트가 실패한 케이스에서 이거 이제 오늘 이제 혹시 길어질까봐 뺐는데 우리가 실패한 부분에 다시 임플란트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일반적인 임플란트 실패 확률보다 한 2배 이상 높게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환자도 오스템 시스템 같죠. 여기 모양이 제가 이게 오스템을 잘 안 써봐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흔들흔들해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볼이 다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일단 뭐 이건 무조건 빼야 되죠. 빼고 조금 이제 소프트 티슈 힐링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니까 뭐 여기가 그냥 거의 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도 없고 이 팔라탈 쪽에 간신히 이렇게 좀 벽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GBR을 해놓고 티타늄 메쉬를 썼어요. 그때는요. 써놓고 이제 GBR을 먼저 했습니다. 해놓고 뭐 도저히 뭐 일단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저 안에까지 이게 여기 내잘 플로어인데 내잘 플로어인 데까지 다 이게 본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BR 해놓고 요 거기다가 우리가 윙 임플란트 8mm짜리 이렇게 심어서 해놨습니다. 해놓고 한 조금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기 본이 있는 거하고 자기 본이 전혀 없이 그냥 완전히 생짜로 만든 본하고는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8개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심었는데 지금 뭐 보철 해놓고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좋아가지고 또 최근에 어디 딴 데 하나 임플란트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고 이 환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환자인데 이게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 사람이 뺐다 꼈다 하면서 나 참 빼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다시 끼고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땡기고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뺐다 꼈다 하면서 이것도 좀 그래서 아, 참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너브가 여기 있는데 본이 다 놓은 거예요. 할 수 있겠나 싶은데 참 저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본 보니까 요게 한 3, 4mm밖에 없어요. 이거 뭐 방법을 고민 해보니까 요렇게 심는데 요거는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내로밖에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심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환자는 선생님 믿어요 그러는데 야 어떻게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 이제 그래서 내는데 이거 조금 좀 덜 심긴 했습니다. 덜 심긴 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놨었는데 의외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야 다행이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하여튼 환자가 불만 없어.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여기 또 심어놓는데 또 이제 요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다른 임플란트가 실패했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좀 내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쓰고 있는데 여기 또 많이 써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그 아마 쓰시면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2014년 6월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몇 분이 쓰겠다 그러는 걸 제가 내가 먼저 한 6개월 써보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안 좋으면 그냥 어떤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6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도 써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 그룹에서만 쓰다가 이제 한 5년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데 홍보도 한 번도 안 했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써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게 너무 두렵죠. 저도 이런 강의도 처음이라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